고조선의 세밀한 흐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연도수인데, 그쵸? 뭐가 건국되는 거죠? 고조선이 건국돼요. 이 정확한 연도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책에 의거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동국 통감에 의거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 건국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단군이 건국한 거죠.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건국설과 관련돼서는 뭐하고 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군 조선설과 단군 건국설과 기자 건국설이 있는데 우리는 기자 건국설을 무시하고 배운다. 단군 건국설과 기자 조선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대부분 뭘 무시하고 기자 조선설을 무시하고 배운다. 선생님 왜요? 그건 뭐 우리 역사 마음이죠 뭐. 선생님 그러면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재밌어요 그렇게 해.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단군신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보면 이 단군이 1908세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와서 단군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단군신화에 보면 단군이 장당경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당경을 우리나라에서는 티벳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쫓겨난 거죠. 누구에게? 기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자의 실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군 고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흐름상으로 보면 단군 고조선이 1908, 그러니까 1900여 년 정도 유지된다. 단군 고조선이 1900여 년 정도 유지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몇 세기가 되냐면 BC 4세기가 되는 겁니다. 몇 세기가 돼요? BC 4세기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시험에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철기가 언제 시작됐다고 했어요? 철기 시대가 언제 시작됐어요? 기원전 5세기경? 그럼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청동기와 철기를 아우르고 있는 거네. 그럼 보통 단군 고조선일 때만 뭐고? 청동기 때고 단군 고조선이 끝난 이후의 고조선은 다 철기 때 고조선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후기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후기 고조선 시기는 시대가 다 뭐예요? 철기예요. 이때부터는 다 철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조선이 썼던 동검이 있을 거예요. 청동검이. 비파형 동검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이때. 세형 동검은. 그럼 세형 동검을 주고 후기 고조선을 묻고 비파형 동검을 주고 전기 고조선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수험생들이 청동기 철기와 고조선을 연결을 잘 못 시켜가지고 문제를 다 틀려버리니까 여기서 기원전 4세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기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고조선은 중국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 연나라와 대립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놓고 연나라를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고조선의 영역을 요 정도 된다고 봤는데 연나라가 여기 랴오어가 이렇게 있으면 연나라가 여기 있는 나라예요. 연나라가. 그러니까 랴오어를 경계로 우리가 혹은 랴오어 경계로 혹은 랴오시를 경계로 누구와 대립했다? 연나라와 대립했다 이렇게 됐네. 이 대립했던 것은 랴오시를 경계로 경계로 해서 대립이 이루어졌다. 이게 기원전 4세기경이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초가 되면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기원전은 비포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탄생 전 이런 뜻이죠. 자, 예수 탄생 전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BC 3세기 초 이러면 BC 290년경이에요? BC 210년경이에요? 이게 초면? 기원전 3세기 초가 오래된 거예요? 기원전 3세기 말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기원전 3세기 초가 오래된 거예요? 기원전 3세기 말이 오래된 거예요? 초가 오래된 거죠. 그럼 기원전이 붙으면 숫자가 이렇게 커야 오래된 거죠. 그러면 기원전 3세기 초 이러면 기원전 290년경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기원전이 붙으면 숫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210년, 290년. 지금 기원전이 빠지고 서기로 얘기하면 210년이 어때요? 210년이 어때요? 이른 시기잖아요. 근데 기원전이 붙으면 290년이 더 이른 시기라고.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는 친절한 중석씨. 어떠세요? 지랄하지 말고 빨리 해. 알았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게 기원전 290년경이다. 기원전 290년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나라 장수 진계가 쳐들어와요. 진계라는 장수가 쳐들어와서 중심지가 이동된다.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이 되냐면 요령성에 있던 고조선의 중심지가 평양성으로 이동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됐다? 평양성 쪽으로 이동됐다. 이 평양성이 결국 그대로 보면 여기는 요동, 여기는 대동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양에 흐르는 강이 뭐예요? 대동강이죠. 그럼 여기다 밑에다 지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지금 진도 빠르지 않죠?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죠? 진도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모자라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보충하면 돼요. 진도에 목매지 마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끝내면 뭐 할 건데? 어차피 국가직 시험은 내년 4월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뭐 할 건데? 끝내고. 캠핑 갈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끝내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응?
자, 한번 보세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인데 이게 원래 고조선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평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구장 표시를 밑에다 하나 할게요. 우리가 학계에서 고조선 중심지 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였느냐. 고조선 중심지 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주장됐던 설이 뭐냐면 요동 중심설 뭐 이런 거예요. 요동이 우리 고조선의 중심지였다. 이 요동 중심설은 우리 아까 전에 저기 보면 어디에서 주장하고 있었죠? 응제시주 이런 책 보면 이 요동 중심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책? 응제시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매핑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지금 글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응제시주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기억 저장 시간은 이게 더 길어진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역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는 게 기억 저장 시간을 장기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그 안에다 내용을 써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응?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응제시주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위치가 떠오른단 말이야. 이렇게. 아, 응제시주가 위쪽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요동중심설이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 대동강 중심설도 있죠. 대동강 중심설은 어디에 실려 있는 거죠? 삼국유사에. 이게 실려 있는. 여기는 삼국유사네. 근데 이제 여기다 땡땡땡 이렇게 하고 최근 학계의 정설은 요동도 아니고 대동강도 아니고 중심지가 한번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이걸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에 입각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중심지 이동설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중심지가 이동한 이유를 배우는 거죠. 누가 쳐들어와서 징계의 침입으로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 학계 입장은 뭐다? 중심지 이동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이동됐다고 배우는 겁니다. 이 이동된 시점하고 원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구의 침입으로? 그렇죠. 연나라 장수 징계의 침입 이렇게 배운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초 누구의 침입? 징계의 침입으로.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데 연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징계의 침입. 이걸로 인해서 고전의 중심지가 이동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C 3세기 경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아까 전에 제가 290년경을 얘기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기원전 3세기 경 이러면 이게 대충 언제쯤 되겠어요? 뭐 270년, 기원전 260년, 기원전 250년, 240년 막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니까. 그럼 이제 3세기경이 되면 이때는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을 때죠? 중심지는 어디였을 때라고요? 평양이죠. 중심지는 대동강 유역이다. 근데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지고 나서 고조선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근데 왜냐면 이건 또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대동강으로 고조선의 중심지가 옮겨지고 나서 고조선이 굉장히 성장했을까요? 연나라와의 대립이 좀 덜해진 거죠. 국경을 마주하지 않으니까.
이해됩니까? 아무래도 대립을 할 때는 국방력이나 이런 군사력에 있어서 많은 힘을 거기다 쏟게 되니까 체제 정비나 이런 게 안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일로 이동하고 나서 고조선이 성장을 합니다. 이 부황준황식이죠. 우리 학계에서는 이 부황준황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자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잘 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기자를 감추려고 하니까. 근데 부황준황식이다. 이 부황준황시기 때 고조선이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왕위 세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왕위 세습이. 근데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선생님, 왕위가 세습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왜 이때 일어납니까? 이때 왕위 세습은 일시적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세습은 지속적 세습입니다. 이때의 세습은 무슨 세습이라고요? 일시적 세습이다. 그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체제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니까 왕권이 강화됐나 보죠. 그러니까 왕위 세습이 일어났다는 것은 왕권이 뭐 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 있던 겁니다.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정치 조직도 정비돼요. 정치 조직이라고 하지 말고 관직이라고 합시다. 관직이 설치되는데 상, 경, 대부, 대사,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설치돼요. 이따가 문제 유형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요? 뭐 니계상, 응? 뭐 조선상,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도 마찬가지. 상경대부, 대사, 장군, 박사 등의 관직이 설치되는 시기다. 언제? 기원전 3세기경에